영이었던 시절의 장은남의 강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승에서 장은남이 가장 먼저 싸운 건 흑부사신 주사였는데요. 장강남은 김원철 선생님한테 배운 손목 장작패기를 사용해서 주사를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열받은 주사는 장은남을 영멸시키기 위해 찾아갔는데요. 주사가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시절의 장은남은 사신급한테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약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주사가 장은남한테 패배한 이유는 술을 먹으면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주사 특유의 체질 때문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장은남이 주사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절대 사신보다 강해서 이긴 건 아니었습니다. 이후 세세가 장은남의 티켓을 살짝 뜯었을 때 장은남은 처음으로 슈빌과 만나게 됐는데요. 슈빌과 계약을 맺어서 헬퍼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헬퍼 모드란 암당의 대의원이었던 슈빌의 힘을 잠깐 빌려 쓰는 걸 말합니다. 장은남의 두 번째 상대는 사신 개평이었는데요. 역시 장은남은 사신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평한테 패배했습니다. 이때 장은남은 흉망의 개입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요. 헬퍼 모드로 변신하는 꼼수를 써서 가볍게 흉망을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장은남의 힘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낸 장면이기도 했죠. 그 다음에 장은남이 만난 상대는 대륙 최강 지룽이었습니다. 장은남은 지룽한테 티켓 22장을 받았는데도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장은남은 일반 영들과 비교해도 딱히 이렇다 할 장점이 없었는데요. 티켓 사냥꾼들을 상대하면서 점점 강해졌고요. 그 다음에 만난 상대는 사신 파주주였습니다. 장은남이 파주주한테 발린 건 맞는데요. 매치업이 너무 불운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사나 개평은 적어도 일반 사신이었다면 파주주는 이들보다 계급이 높은 팀장급 사신이었기 때문이죠. 장은남은 이 대결에서도 어찌어찌 살아남았고요. 봉산의 부탁을 받아 파주주와 조르리를 잡으러 육도촌으로 향했습니다. 장강남과 도깨비의 전력을 비교하면 장강남이 일반 도깨비보단 강했던 게 사실입니다. 장강남은 수많은 도깨비들을 쓰러뜨리고 그들의 형님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상대한 건 암당의 대의원이었던 슈비의 아들 사신 조르디였습니다. 티켓을 얻어서 강해진 장강남은 헬퍼 모드로 변신하지 않고도 순수 자신의 힘으로 조르디와의 덱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이때부터 장강남은 사신급을 상대할 시력이 됐지만 역시 사신팀장 파주주를 이길 정도로 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장강남은 조르디의 개입으로 다리가 잘렸고요. 순식간에 전력이 약화됐습니다. 이때 장강남은 사신들한테 역멸될 뻔했지만 수많은 도깨비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헬퍼에서 장강남의 시련은 계속됐는데요. 장강남이 일반 사신이나 도깨비들보다는 강했다고 하더라도 팀장급 사신이나 삼신의 부하였던 대승수이 같은 사위급 캐릭터들보다는 여전히 약했고요. 작가님은 역대 최강의 도깨비였던 하르방의 발을 잘라서 장강남한테 선물로 준 다음 파업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형의식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장강남은 엄청나게 강해졌고요. 하르방이 수련시켜줘서 이때부터 도깨비 능력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강남을 영이면서 도깨비 능력까지 갖춘 저승 역사상 가장 이질적인 캐릭터라고 보면 되는데요. 강해진 장강남은 독사팀 팀장 살무와의 덱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탈 아노비스로 수많은 사신원병대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흑암 팀장 장원이 등장했는데요. 장강남은 많이 지친 데다가 상대가 팀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처에 있던 봉산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수세에 밀린 장강남은 오랜만에 슈빌의 힘을 빌려서 헬퍼 모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이미 장강남 자체가 슈빌 없이도 보라색의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했고요. 이 힘을 바탕으로 장원 팀장을 발랐습니다. 이후 전투가 끝난 것 같더니 또 다른 적이 등장했는데요. 그 다음 상대는 파란색 사신에서 남색으로 각성한 주사였습니다. 장시간의 전투로 지친 장강남은 주사한테 죽을 뻔했고요. 장강남을 구하러 왔던 순읍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순읍도 주사한테 죽을 뻔했을 때 장강남은 근처에 있던 퍼스트 애플을 먹었고요. 이 힘을 바탕으로 남색의 주사를 순식간에 역멸시켰습니다. 그 다음엔 대륙 최강 지룽이 장강남을 잡으러 왔는데요. 힘이 빠진 장강남은 지룽한테 대적하지도 못했고요. 한 장을 제외한 모든 티켓을 뜯기면서 힘을 거의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장강남은 지룽한테 죽을 뻔했는데요. 개표자가 죽으면 곤란했던 미우왕이 지룽을 막았고요. 장강남은 미우왕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헬퍼에서 장강남이 사기캐로 변한 건 개표자가 되고 나서부터인데요.
장은함은 자신이 사랑했던 신지아가 베프와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고 개표자로 각성했고요. 이때부터 장은함은 먼치킨 캐릭터가 됐습니다. 도깨비의 간부급인 사동대장 맹키가 장은함을 죽이려고 했지만 역으로 장은함한테 당해서 죽을 뻔했고요. 맹키는 삼신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장은함은 천하의 삼신도 쉽게 건들지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3대 욕망 중 한 명인 키스12가 장은함의 볼에 뽀뽀하면서 장은함은 모든 망들의 왕이라는 인정을 받았고요. 이때부터 망들이 개표자의 냄새를 맡고 장은함을 지키러 옵니다. 장은함이 헬퍼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인 삼신한테 밀리지 않았다는 건 명당의 대의원이나 암당의 대의원들한테도 밀리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장은함은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빨간색과 노란색, 개표자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먼치킨이라고 보면 됩니다. 슈빌가 적이 됐으니 보라색의 힘은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슈빌가 동급이 된 상황에서 굳이 보라색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